자, 오늘도 역시 여러분들의 주식 고민 저 황미영 멘토가 속 시원하게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지금 시장에 대해서 고민이 많으신 것 같아서 시장 잠깐 좀 살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코스닥 지수의 경우에는요, 1.5% 정도 지금 빠져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거래소 시장의 경우에는 무려 2% 정도가 지금 하락이 나온 그런 분위기입니다. 사실 어제의 흐름으로 봤을 때는 시장이 올라오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신 분들이 좀 많이 있었을 거예요. 하지만 시장의 저점을 판단할 때 가장 중요한 건 수급입니다.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에 사실 이 코로나19에 대한 여파가 아직까지 충격을 주고 있긴 하지만 이 지수 같은 경우에는 선반영되는 경향들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 해결이 되지 않았지만 앞으로 해결될 거다라는 기대 심리가 나오게 된다면 주가는 먼저 반응을 하죠. 하지만 이 부분은 이제 수급에 우리가 또 해답을 찾을 수가 있는데, 지난 1월 달에 주가가 이제 밀렸을 때 2월 초에 바로 첫날이었죠. 이때 양봉이 나오고 이때 저점이 잡혔습니다. 그러면서 주가가 올라갔죠. 자, 그런데 이때 첫날 양봉을 잡았던 이 최저점에 이 하락에 양봉을 만들었던 수급을 보게 되면은 바로 기관 쪽에 수급이 잡혀 있어요. 그리고 나서 그 이후에 기관 쪽에서 외국인 쪽으로 바톤을 받아서 외국인들이 그 다음부터 수급을 끌어올리면서 지수를 올렸다라고 보시면 돼요. 하지만 최근에 보게 되면 최근에 저점을 만들었던 이 수급은요, 바로 기관 쪽에서 저점을 만들긴 했습니다. 하지만 이후에 수급을 보게 되면 최근에 수급 동향을 봤을 때 그 다음에 바톤을 넘겨받은 외국인들이 없었어요. 계속 외국인 쪽에서는 이제 매도를 진행했고요. 바로 잠깐 하루 정도 매수가 들어오긴 했지만 결국 매도가 진행되고 있다는 건 아직까지 시장의 저점을 확실하게 잡지 못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지금 이제 시장의 저점과 고점, 시장의 저점이 어떻게 잡힐까, 이거에 대해서 고민 많이 되실 텐데, 사실 지금 시장은요, 많이 빠졌어요. 많이 빠져 있기 때문에 그만큼 올라갈 때 올라갈 폭 자체도 상당히 많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최저점을 잡으려고 하시지 마시고요. 시장에 외국인들의 수급이 돌아선 다음에 시장이 조금 올라서도 상관없습니다. 확실하게 안전한 그 시점, 확실한 타이밍에서 매수를 노려보시는 게 훨씬 더 좋겠다라고 간단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도 역시 전화 연결되어 있는데요. 전화 연결 한번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네, 반갑습니다. 황민혁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어떤 종목 때문에 전화 주셨나요? LG 이노텍 14만 9천 원에 10%입니다. 14만 9천 원에 10%요? 네. 이거 추가 매수가 좀 지금 가능한가 싶어서요. 추가 매수 가능한가 싶어서요. 네. 일단 매수하고 나서 주가가 좀 떨어져 있긴 해요. 그런데, 네. 사실 제가 볼 때는 떨어진 그 폭이 크진 않거든요. 근데 지금 10% 정도 비중이시잖아요. 네. 근데 금액이 이 기업이 한 주당 10만 원이 넘어가요. 네. 그러면 투자 금액이 좀 크지 않나요? 비중은 10%지만? 그렇게 많이 안 커요. 그렇게 많이 안 커요? 네. 그러면 제가 앞에서도 이제 시황을 한번 말씀을 드렸잖아요. 네. 확실하게 외국인들이 돌아서지 못하면 LG이노텍은 조금 더 밀릴 수도 있어요. 그러면 지금이 최적의 그 매수 자리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 매수 가격하고 차이도 얼마 안 나기 때문에 차라리 네. 지금은 조금 더 기다리시는 게 좋아요. 만약에 시장이 돌아서면은 아마 매수가까지는 금방 회복이 될 수 있거든요. 그러면 네. 사실 뭐 추가 매수까지 할 필요는 없는 거예요. 그럼 그냥 가지고 있을까요? 네, 그냥 좀 가지고 계시다가요. 만약에 시장이 조금 더 밀려서 이 기업도 주가가 밀리게 되면은 네. 그때 조금 더 낮은 가격에서 추가 매수를 하시는 게 좋아요. 제가 볼 때 추가 매수의 적절한 가격은요, 13만 원 아래로 떨어졌을 때예요. 그래, 얼마 전에 13만 3천 원 이렇게 내려갔을 때 할까 네. 하다가 그냥 또 놔뒀었거든요. 네. 근데 한 번 더 밀릴 여지는 분명히 있어요, 아직은. 그러니까 네. 지금 바로 추가 매수하지 마시고요. 그냥 네. 바로 올라가면 좋은 거예요. 그렇죠? 음. 그런데 만약에 여기서 떨어지게 된다면 지금 말고 네. 13만 원 아래, 아시겠죠? 13만 원 네. 가격을 밑으로 떨어지면 그때 추가 매수를 하세요. 네. 아시겠죠? 네. 감사합니다. 네, 꼭 종료해 나오시기 바랍니다. 네. 자, 이어서 다음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반갑습니다. 황민혁입니다. 예, 수고 많습니다. 네, 자, 어떤 종목 때문에 전화 주셨나요? 예, 이마트하고요. 네. 매수한 거는 12만원, 네. 20%예요. 12만 원에 20%요? 예, 예. 매수가까지 거의 나왔는데, 그렇죠? 예, 예. 여기서 지금 살짝 밀리네요. 예, 예. 네. 이마트를 매수하신 지는 얼마는 안 되는 것 같아요. 올해 초에 매수하신 거죠? 맞습니다. 1월 6일에 됐습니다. 네. 한 달 정도 됐죠? 예, 네, 예. 1월 달 정도. 한 달 정도, 한 2달 됐는데. 네. 자, 이마트는
얼마나 가져가실 생각이세요? 뭐 혹시 그 매수하실 때, 예, 한 13만 원 이상 좀 팔려고 생각했는데, 네. 지금은 뭐 계속 내리고 오르고 이래가지고 매도 시기를 들어갔거든요. 언제쯤 매도를 하면 될까 했어요. 제가 볼 때 이마트는요, 12만 예, 원에서 예. 13만 원 이 가격 안에 예. 들어오면 그때 정리하시는 게 좋아요. 13만 원. 왜냐면 주가가 사실 좀 과거 고점 대비했을 때 많이 빠져 있긴 해요. 그렇죠? 예, 예. 근데 최근에 주가가 올라오는 이유가 예. 사실 코로나19의 어떤 수혜주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렇죠? 예. 근데 제가 볼 때는 수혜주는 아니에요. 왜냐면 예. 이마트의 전체 매출에서 오프라인 쪽 있죠? 예. 오프라인 직접 매장 가서 이제 그 발생되는 매출 비중이 높은 편이에요. 예. 그리고 온라인 쪽은 사실 매출 비중이 원래 작은 데서 이제 올라오고 있는 상황이고, 그런데 예.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사실 우리가 마트 잘 안 가잖아요. 예. 네, 마트 가게 되면 거기서 혹시나 감염이 될까 그런 두려움 때문에. 그리고 또 기존에 이제 있던 그 마트들도 문을 닫기 시작을 했어요. 예. 네, 그만큼 이제 또 이번 여파가 좀 많이 있는 거예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올라온다는 건 사실 좋은 거예요. 뭐 땡큐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예. 주가는 많이 떨어져 있긴 하지만 중요한 건 이 기업은 올해 좀 길게 끌고 가면 좀 힘들 수 있어요. 길게 예. 끌고 가면 안 되고요. 올라오면 12만 원에서 13만 원 이 안에 정리하시라는 게 어떤 의미냐면 이마트가 주가가 빠져 있는 이유는 결국은 온라인 쪽이죠. 온라인 쪽에서 이 마켓 시장을 제대로 진출하지 못해서 그래서 쿠팡이라든지 이제 마켓 관리 때문에 밀린 거잖아요. 예. 그런데 중국의 최대 온라인 쇼핑 구매 사이트가 어딘지 아세요? 알리바바. 모릅니다. 알리바바. 그다음 예. 미국은 아마존이 있죠. 예. 알리바바하고 아마존이 국내에 올해 진출을 예정 중이에요. 예. 네, 그렇게 되면 아마 온라인 쪽의 경쟁이 더 치열해질 수 있어요. 그래서 이번에 올라오면 12만 원에서 13만 원 안에서는 잘 정리하세요. 예. 예. 네, 길게 가져가지 마시고요. 예, 예. 네, 잘 나오세요. 예. 예, 감사합니다. 네, 응원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자, 이어서 다음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반갑습니다. 황민혁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어떤 기업 때문에 전화주셨나요? 네, 동양 피스톤이요. 동양피스톤. 네. 매수 가격하고 비중이 어떻게 되시죠? 5,510원에 네. 10%요. 5,510원. 10%. 네, 10%요. 네. 5,510원에 10%요. 매수 가격이 상당히 높아요. 네. 혹시 매수하신 이유가 있나요? 이 기업? 아니요, 이유는 없고요. 네. 그냥 보다가 샀어요. 그냥 지켜보시다가요? 네. 뭐, 많이 좀 끌리는 보고 게 있었을 있었어요. 거 아니에요? 뭐, 네. 끌리는 그런 거 없고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네, 사신 네. 거예요? 네. 아유, 그럼 안 되는데. 네. 지금 이 기업은 지금 주가가 최근에 많이 빠져 있어요. 네. 그렇죠. 근데 빠져 있는 건 사실 이 기업의 개별적인 문제는 아니에요. 네. 개별적인 문제가 아니고 시장 때문에 빠졌다라고 저는 보거든요. 네. 네, 그래서 이 기업은 다시 올라올 여지는 있어요. 근데 지금 보면 거래량이 잠깐 좀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아요. 네. 거래량과 거래대금이 상당히 부족하네요. 자, 네. 이거 한번 잠깐 봐야 되겠네요. 아이고, 이게 문제네요. 이 기업 지금 호가창이거든요. 네. 호가창을 보면 매도하는 그 물량이 있나요, 없나요? 없죠, 거의. 뭐 91주, 17주, 뭐 한 주 이렇게 올려 있거든요. 네. 이 기업을 만약 이 기업의 주가가 올라가기 위해서는 이 매도, 이 잔량들이 분명히 많이 있어야 돼요. 왜냐면 지금 이 기업을, 기관 쪽에서 만약에 나는 이 기업을 한 1,000주 사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면 호가를 쭉 밀고 올려야 되거든요. 비싸게 사야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게 차 있지 않으면 주가는 올라가지 못해요. 매도 호가가. 이 기업은 거래가 없기 때문에 사실 네. 네. 원래는 매수하면 안 돼요. 네. 네, 좀 기다리시다가요. 매수가까지는 확실하기는 좀 힘들어요. 왜냐면 시장에서 관심이 소외된 기업이라서 네. 저는 5,000원 넘어가면 한 5,300원에서 5,400원 정도 있죠? 네. 이 정도 가격까지 올라오면 그때 정리하시는 걸로 하세요. 네. 좀만 더 기다려보세요. 네, 다음에 혹시 매수하실 때 네. 거래가 좀 활발한 종목으로 가세요. 네, 네, 나중에 안 그러면 좀 알겠습니다. 고생할 수 있습니다. 네. 네. 네, 힘내시고요. 응원하겠습니다. 네. 네. 자, 이어서 다음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여보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홍영입니다. 예, 예. 네. 자, 어떤 기업 때문에 전화 주셨나요? 미투온 6,300원에 10%입니다. 6,300원에 10%요? 예. 6,300원. 자, 혹시 오늘 사셨어요?
어제 샀어요. 어제 사셨어요? 혹시 어제 사신 이유가 있나요? 이게 뭐 전망이 좋다고 그래서 네. 샀습니다. 전망이 좋다고 해서요. 예. 뭐 그거는 이제 주변에서 아니 방송에서요. 예. 사실 미투오는 주가가 못 올라갈 이유는 별로 없어요. 네, 별로 없는데 이 기업이 하고 있는 그 사업이 이제 고포류 게임이라고 들어보셨어요? 예. 고포류, 고스트 오브 포커, 예. 그죠? 예. 예. 이런 이제 그 성향의 이제 게임을 하고 있는데 사실 이 게임은 되게 뭐 실적은 분명히 잘 나올 수밖에 없는 게임이에요. 중독성이 있는 게임이잖아요. 그래서 이 기업의 실적을 보면 정말 좋아요. 그런데 사실 고프로 게임 사업에 이제 게임 업체들이 진출 잘 안 하려고 하는 이유가 이미지 때문에 그렇거든요. 어쨌든 미투오는 뭐 그런 부분이 좀 깔려 있는지 모르겠지만 이 기업은 주가는 실적은 괜찮은데 주가는 잘 못 움직이는 경향이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은 사실 실적도 괜찮게 나오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아마도 이제 주가는 등락을 분명히 하게 될 거예요. 이 안에서 계속 왔다 갔다 할 거예요. 네, 그래서 지금 주가는 올라오면 7,000원 위로까지는 올라올 수 있거든요. 예. 네, 그러면 그때 정리만 잘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예. 수익에서. 예. 아시겠죠? 더 떨어질 가능성은 없는가요? 이게 만약에 여기서 더 흔들린다고 해도 문제될 거 없어요. 다시 올라와요.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시고요. 그냥 들고 계시다가 7,000원 위로 올라오면 그때 정리하시면 돼요. 예. 네, 힘내시고요. 응원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예. 자, 이어서 다음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여보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황민정입니다. 네, 예. 네. 자, 어떤 기업 때문에 전화 주셨나요? 예. 롯데케미칼을 네. 23만 4,500원에 10%를 샀는데, 네. 그러고 나서부터 계속 떨어졌어요. 네. 이것이 너무 많이 떨어져가지고 지금 어떻게 해볼 수가 없어서 전화 드렸어요. 그래요. 네. 전화 잘 주셨어요. 아이고, 예, 감사합니다. 네. 지금 최근에, 좀, 이 기업 롯데케미칼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하고 있는 사업이 업종이 이제 화학 업종이에요. 네. 그렇죠. 근데 화학 업종 중에서 이제 LG화학이라는 기업이 있죠? 네. 네. LG화학 보면은 주가가 상당히 많이 올라왔어요. 근데 네. 같은 화학 업체인데 왜 롯데케미칼은 못 올라오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근데 LG화학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제 이 기업은 2차 전지 쪽에 좀 특화된 그런 기업이고요. 롯데케미칼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냥 화학 제품 쪽이에요. 네. 그래서 이 화학 제품 같은 경우에는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뭐 플라스틱이라든지 옷 같은 데 다 들어가거든요. 그죠? 모든 제품에 다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경기에 되게 민감한 기업 중에 하나입니다. 산업 중에 하나고. 그리고 대부분의 그 소비가 가장 많은 나라가 이제 중국이에요. 네. 그래서 지금 보면 사실 지난해부터 해서 중국하고 미국하고 많이 싸웠잖아요. 그러면서 중국 경제도 좀 안 좋았고, 그리고 미국 지금 같은 경우에 이제 중국에서 이번에 코로나19 바이러스가 뭐 시작됐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만큼 중국도 지금 크게 영향을 받고 있는 상황이고, 그죠? 거기다가 최근에 이제 화재 사건이 또 있었어요. 안 좋게. 네, 이런 것 때문에 지금 주가가 떨어진 거긴 하거든요. 그런데 지금 주가를 딱 한번 볼까요? 길게? 네, 길게 보면 이 기업의 주가가 어떻게 되겠는지 한번 보일 거예요. 주가가 어떻게 되나요? 여기서 올라오죠. 그쵸? 거의 1년 반 정도 올라왔어요. 그래서 주가가 뚝 내려갑니다. 그쵸? 그리고 또 오랜 기간 동안 올라갔어요. 그리고 지금 내려왔죠. 네. 그 다음에 흐름은 어떻게 될까요? 그 다음 흐름은. 네, 다시 올라가요. 네. 이 기업은 롯데케미칼은 경기에 대한 사이클이 분명히 있거든요. 그러니까 기업도 주가가 사이클이 분명히 있는 기업이에요. 올라가기 시작하면은 거의 몇 년 동안 거의 쉬지 않고 계속 올라가요. 그러니까 지금 롯데케미칼은 지금 가격이면은 걱정할 필요가 없는 가격이에요. 아시겠죠? 이 기업은 중장기로 보면은 앞으로 뭐 40만 원 안 갈 것 같죠? 나중에 40만 원 올라와요. 45만 원 또 올라옵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가져가시면 돼요. 걱정하지 마시고. 그러면 지금 더 사도 되는 거예요? 더 사줘도 상관없어요. 네. 예. 더 사도 상관없습니다. 지금은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가 가을에 이제 추수를 하잖아요. 그죠? 추수하기 전에 우리가 무슨 작업을 하나요? 모내기 작업을 하잖아요. 그죠? 네, 모를 심는 작업을 한다 생각을 하시고 나중에 이제 수확을 할 시기에 수확만 하시면 돼요. 이런 기업은. 아시겠죠? 아이고,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걱정하지 마세요. 네. 예. 감사합니다. 수고하십시오. 네, 응원하겠습니다. 예. 자, 이어서 다음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반갑습니다. 황민정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어떤 기업 때문에 전화 주셨나요? MS 오토텍 6,200원에 30%. 6,200원에 네, 30%요. 네. 최근에 사셨나요? 2월 초에 매수했어요. 2월 초에요. 네, 네. 아, 매수하자마자 지금 막 떨어질 때였네요? 네, 이게 매수하고 나서 네. 하루 올랐다가 그 다음에 계속 떨어지더라고요. 근데 매수하고 바로 좀 팔기가 그래서 아. 그냥 놔뒀더니 계속 떨어지네요. 근데 지금 이 기업이 매수하고 나서는 지금 떨어져 있긴 해요. 근데 처음에 그 매수할 때 이거 단기로 보셨어요? 아니, 그건 아니고 자동차 업황이 좀 좋아질 거라고 해서 네. 그래서 다음날 올랐는데 그냥 안 팔고 있었거든요. 그러면 지금 가져가시면 돼요. 이 기업은 지금 주가가 빠진 게 이 개별 이슈로 빠졌다면 모르겠지만 이 기업은 지금 어떤 영향 때문에 빠진 걸까요? 현대차기아차에 납품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네네. 그것 때문에. 현대차 쪽 주가를 보면 어떤가요? 많이 빠졌죠? 네. 그죠? 근데 MS 오토텍 주가가 현대차처럼 빠졌나요? 아, 기계부 별로 안 빠졌어요. 아, 네. 제가 볼 때 올해 자동차 업황을 보게 되면은 이 완성차 업체들은 좀 힘들 수 있어요. 하지만 부품 업체들은 괜찮을 것 같아요. 올해. 그래서 MS 오토텍 같은 경우에는 지금 조정이 나오긴 했지만 다시 시장 마무리되면 올라올 거예요. 그래서 걱정하지 마시고 이 기업은 지금 뭐 비중 30%니까 더 이상 늘리지 마시고요. 네. 7,000원 이상 올라오면 그때 뭐 팔지를 결정하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아, 그래요? 네. 다행이에요. 좀 더 떨어져도 신경 쓰지 마세요. 시장 때문에 떨어진 거니까요. 시장은 네. 다시 올라와요. 그러면 다시 올라올 겁니다. 아, 네, 감사합니다. 네, 힘내시고요. 응원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자, 이어서 다음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반갑습니다. 예. 연결되었어요. 예. 네, 자, 어떤 기업 때문에 전화 주셨나요? 그, 코덱스 150 레버리지요. 코덱스 레버리지요? 예. 아, 자, 매수하신 가격하고 비중이 어떻게 되시죠? 그게 7,680원에 50%. 네. 7,280원에 50%요. 예. 7,680원에. 자, 그럼 매수하신 가격이, 예. 자, 7,600, 그럼 최근에 매수하신 것 같은데요? 7,680원이면? 예. 그렇죠. 예. 그럼 레버리지를 매수하셨다는 건 시장을 일단 위쪽으로 보고 매수를 하신 거죠. 네. 예, 상승으로 보고 매수했는데요. 네. 평소에 이런 ETF 상품들 매매 자주 하세요? 예, 뭐 가끔 합니다. 네. 지금 50%예요, 근데. 그렇죠. 예. 제가 볼 때는 사실 문제는 안 돼요. 지금 네. 이렇게 떨어졌을 때 레버리지 매수한다. 그거는 문제는 안 되는데 네. 지금 사실 저점이 확실하게 잡혔다고 생각하세요? 아직 좀 더 남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그렇죠. 예. 네, 그래서 이렇게 시장의 방향을 좀 볼 때는 네. 사실 그 레버리지라든지 또는 이제 그 인버스를 매수를 할 때는 시장의 방향을 보면서 이제 매수를 하는 거거든요. 이게 종목을 네. 선택하기가 좀 어려울 때. 예, 네, 예. 그래서 선택 자체는 좋은 거예요. 하지만 문제는 이제 시장의 방향을 내가 원하는 대로 예측하기가 좀 힘들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많이 빠졌을 때 레버리지를 매수한다. 이때는 분할로 하시는 게 좋아요. 분할로. 네? 뭐라고요? 아, 분할로? 네. 아. 지금 한 번에 50% 들어갈 게 아니라 한 번 10% 매수했다가 좀 지켜보고 또 10% 매수했다가 또 지나고 10% 매수했다가 이렇게 하는 게 좋다는 거죠. 왜냐하면 여기서 더 빠져버리면 매수할 그 여지가 없잖아요. 여력이 없잖아요. 네. 아니, 50% 자구가 남아있어가지고. 네. 네, 어쨌든 제가 볼 때 성격이 되게 화끈하신 성격인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네. 아유 그냥 한번 하자 이렇게 생각하신 것 같은데 네. 네, 뭐 나쁘지 않습니다. 일단 이 기업은 코덱스 코스닥 150 레버리지는 9,000원 정도 목표 주가로 보시면 돼요. 네, 분명히 흔들릴 수 있는데 올라올 거예요. 네. 올라오면 9,000원 정도에서 그냥 정리만 네. 잘하시면 될 것 같아요. 9,000원 올라오면 더 올라갈 수도 있는데 사실 지금은 좀 끌고 하시면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예. 네, 아시겠죠? 네. 그럼, 최저점은 좀, 어느 정도 좀까지 가겠습니까? 최대점이요. 네. 최저를 얘기하는 건가요? 최고점을 얘기하는 건가요? 최저점 지금 이게 좀 최저점. 낮을 거라고 예상을 하긴 하는데, 네. 저도. 제가 볼 때는 흔들리면 전저점 자리 위에서 나오거나 아니면 한번 깨고 나서 올라올 가능성이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중요한 건 여기서 이 전저점을 깨느냐, 뭐 깨도 분명히 다시 올라올 거예요. 네, 하지만 그 위에서 올라오면 더 좋은 거죠.
그렇죠. 네, 그렇죠. 예, 최저점을 사실 얘기하기는 좀 힘들고 바로 전 저점 이 부근이 어디가 될 거예요. 아, 네, 아시겠죠? 네, 네, 고맙습니다. 네, 힘내시고요. 응원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자 그럼 여기서 잠시 강연 일정 확인하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주도 역시 코로나19 영향 때문에요. 직접 찾아뵙지 못하고 온라인을 통해서 여러분들과 함께하는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자, 토요일하고 일요일 앞에서 이제 시간 체크 잘 하시고요. 이번 코로나19 시장에 대한 불안감 직접 만나뵙지 못하지만 온라인에서 확실하게 풀어드릴 테니까 꼭 참석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사실 지금 시장 분위기 자체가 어디가 저점일지 이게 되게 힘든 상황이에요. 알아보기가 되게 힘든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같은 경우에는 제가 말씀드리지만 시장에서 수익을 내는 사람들은 결국은 잘 참고 기다리시는 분들이 결국은 수익을 가져갑니다. 그리고 마인드 자체를 지금 단기에 최저점이 어딜까? 지금 올라가지 않을까? 이렇게 트레이딩에 너무 위주로 이제 하시기보다는 지금은 나중에 수익을 가져가기 위해서 지금은 조금씩은 모를 심는다. 나중에 수확을 위해서 그런 관점, 그런 마인드로 하신다면 분명히 나중에는 좋은 결과 나오실 겁니다. 저도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전화 연결되어 있는데 한번 전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네, 반갑습니다. 황민혁입니다. 네네. 네, 자, 어떤 기업 때문에 전화 주셨나요? 진원생명과학요. 다시 한번 진원생명과학이요? 네네. 아, 진원생명과학. 매수 가격하고 비중이 어떻게 되시죠? 5,200원에 네. 15%입니다. 5,200원에 15%요. 네네. 제가 생각하는 그거 맞죠? 매수한 이유가? 네. 네. 지금 수익이잖아요. 네. 네, 파세요. 그래도 가져가야 되나 팔아야 되나? 파세요. 팔아야죠. 팔아야 되겠죠. 네. 지난번에 그래서 보세요. 전화했습니다. 지난 1월 달에, 네. 1월 달에 코로나 때문에 지금 막 올라갔잖아요. 네네. 이때 사람들 더 올라갈 거라고 생각했겠죠. 네. 안 팔지가 어떻게 됐나요? 다시 떨어졌죠. 음, 또 이번에 올라갔어요. 네. 더 올라갈까 생각했는데 역시 빠졌어요. 이번에는요. 이 코로나 바이러스는 사실 치료제는 지금 개발이 안 됐잖아요. 네. 그리고 확산되고 있긴 하지만 결국은 자연 치유가 되는 거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미 지금 우리나라에서도 사실 그 환자들이 많이 발생을 했어요. 하지만 네. 환자의 그 수 증가폭 자체는 앞으로는 좀 줄어들 거예요. 그건 알고 계실 거예요. 아마 신천지 네. 아시죠? 그 사건 때문에. 그래서 아마 네. 그 힘은 점점 약해질 거고 그러면 지금 차라리 수익 왔을 때 수익에서 나오시는 게 좋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래 궁금해서 전했습니다. 아, 네. 수익 축하드립니다. 어쨌든. 네. 네. 잘 나오세요. 네. 자, 이어서 다음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네, 반갑습니다. 황민혁입니다. 예, 수고 많으십니다. 네, 자, 어떤 기업 때문에 전화 주셨나요? 저는 인터파크 홀딩스를 네. 오래 전부터 갖고 있는데, 네. 이 회사를 어떻게 제가 해야 되는지 지금 참 답답하고 그래서 전화드렸습니다. 아이고, 인터파크 홀딩스를. 네, 5,200원, 평균 단가 5,200원인데요. 네. 지금 몇 년째 갖고 있습니다. 그렇죠. 근데 처음에 샀을 때- 실적이, 네. 요번에 실적이 굉장히 좋았거든요. 네. 2019년도에요. 네. 그런데 이 코로나로 인해서 가는지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지 좀 전문가님 네. 참 조언을 듣고 싶어서 전화드렸습니다. 일단 지금 보면은 이 기업이 자, 여기서 이제 딱 개요를 잠깐 봤을 때 인터파크와 아이마켓 코리아를 주요 종속 기업으로 보유하고 있다.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예. 그렇죠. 인터파크는 온라인 쪽에서 이제 온라인 그 쇼핑 사업을 하고 있어요. 그죠? 아이마켓 코리아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기업들, 기업들의 어떻게 보면 이제 사무용품들이죠? 네, 사무용품을 대주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사실 지금 이 기업의 경우에는 이 기업들을 포함한 실적이 잡히는 거예요. 네. 근데 제가 볼 때는 인터파크, 아이마켓 코리아 이 기업들 보유하고 있는 인터파크 홀딩스는 주가가 빠진 이유는 딱 하나예요. 앞으로의 성장에 대한 부분이 좋게 보진 않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 최근 같은 경우에 실적이 밝고 잘 나왔다고 하더라도 인터파크에서 이제 판매하고 있는 어떻게 보면 제품들 있죠.
판매 목록들 보면은 이 공연 티켓 같은 것도 많이 판매하거든요. 네. 근데 지금 코로나19 때문에 공연 같은 거 다 취소가 되고 있잖아요. 그렇죠. 지금 그리고 주가가 올라가지 못하는 이유, 그건 이렇게 보시면 돼요. 지금 당장 이제 실적은 잡혀 있거든요. 턴어라운드가 됐어요. 2018년도에서 플러스로 턴어라운드가 됐거든요. 네네. 네, 그런데 중요한 건 올해는 어떨까요? 올해는 이 당장 실적은 눈앞에 있는 실적은 아마 안 좋을 거예요. 지금부터 진행될 실적은 그런 부분이 지금 여기서 반영이 되고 있는 거예요. 그 전의 실적은 좋지만 앞으로의 실적은 좀 힘들다. 이런 부분이 반영이 되는 거거든요. 사실 지금 힘들 수밖에 없어요. 지금 목소리 들으니까 너무 힘들어 보이거든요. 예, 네, 되게 힘드시죠. 예. 근데 혹시나 이 기업은 제가 볼 때 2016년도쯤에 그때부터 보유하고 계신 것 같은데 맞죠? 예. 네. 그럼 2018년도에 주가가 그래도 떨어졌다 올라올 때는 팔 생각은 안 하셨어요? 혹시? 제가 그래 매수가가 5,200원인데 네. 그 올라와봤자 뭐 3,000원도 못 올랐거든요. 사실, 네. 언제 말입니까? 네. 그 2018년도에 그 네. 매수가까지는 아니지만 이제 잠깐 올라오긴 했었어요. 떨어지다가. 예. 네, 그걸 말하는 거거든요. 근데 아마 예. 네. 그때도 제가 못 팔았습니다. 그렇죠. 매수가까지 한번 기대를 한번 해보신 것 같아요. 저는 6,820원 최고가 고 있잖아요. 6월 14일 날. 네. 저까지는 안 가겠나 그런 걸 보고 기다렸는데. 네. 제가 말씀드리면 좀 힘듭니다. 예. 네. 항상 이게 실패를 빨리 인정하는 것도 정말 이게 중요한 거거든요. 네네. 네. 무작정 끌고 간다고 해서 모든 기업들이 다 주가가 올라오는 건 아니에요. 예. 네. 그래서 인터파크 홀딩스 같은 경우에는 제가 볼 때는 앞으로 이 기업이 주가가 올라온다면 저는 제가 이 기업을 갖고 있다면 2,400원 내지 2,500원까지 왔을 때 그때 차라리 정리하고 다른 기업으로 이번 손실을 만회하는 게 훨씬 낫지 않을까 생각을 해요. 네, 좀 그럼 힘드시고요. 2,500원 되면은 팔고. 네, 다른 기업으로 보시는 거죠. 제가 볼 때 2,500원까지 딱 보지 마시고요. 네네네. 2,300원만 넘어오면, 네, 그때는 정리하고 다른 기업으로 이번 손실 만회하시는 게 더 좋습니다. 그래요. 네. 훌훌 털어버리고 오히려 이때 파는 게 나중에 더, 잘 팔았다 생각하실 거예요. 너무 손실이 크니까요. 그렇죠. 네. 예. 근데 앞으로 손실 난 만큼 또 수익을 낼 수 있는 게 또 주식시장이에요. 예. 네, 그러니까 꼭 이 기업으로 해야 되겠다 생각하지 마시고요. 어쨌든 올라오면 그거 잘 챙겨서 다른 기업에서 꼭 좋은 기업이 나오실 겁니다. 네, 힘내시고요. 잘 알겠습니다. 네, 힘내시고요. 응원하겠습니다, 저도. 예. 감사합니다. 네, 잘 되실 겁니다. 예. 자, 이어서 다음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반갑습니다. 황민혁입니다. 아이고, 예, 수고하십니다. 네. 자, 예, 어떤 저는 바른손 질문 50% 7,000원입니다. 7,000원. 50%요? 고점에 샀어요. 제가 지금 목소리 딱 들었을 때 수익인 줄 알았어요. 아이고, 너무 밝으셔서. 아이고, 반동갈이 났어요. 아이고, 이거 어떡해요. 근데 혹시, 왜 사신 거예요, 이 기업은? 그때 뭐 기생충 뭐 난리더라고. 그래가 좀 네. 갈 줄 알고 샀. 제가 이 방송에서도 얘기했는데요. 그 기생충과 관련해서. 그래. 제가 오늘 이 머니투데이 방송을 딱 돌리다 보니, 설명을 너무 잘하시는 거래요. 그래요? 저 평소에 안 보셨구나. 예, 평소에 자주 안 봤어요. 네. 제가 기생충 관련주도 막 올라왔잖아요. 예. 네, 그때 이제 말씀을 드렸어요. 이제 결국은 그 이슈잖아요, 이슈. 그죠? 예. 기생충은 이제 그 시장에서 임팩트는 분명히 있긴 하지만, 그 임팩트는 오래 갈 수 있는 임팩트는 아니에요. 결국은 테마라는 거거든요, 테마. 그죠? 그리고 지금 올라왔을 때 보면은 이제 기다리시다가 결국은 이제 올라갈 때 못 사시고, 이 고점에서 막 밀릴 때 사신 거잖아요. 그죠? 예. 네. 예. 그래서 매수 시점 자체가 사실은 좀 잘못된 거예요. 이번에 바른손 같은 경우에 이 기업을 가지고 수익 낸 사람은 아마 한 가지 부류밖에 없어요. 그 전에 갖고 있다가 갑자기 이제 기생충 여파로 올라오는 거. 그분들은 아마 수익일 거고, 올라가서 따라붙은 분들은 수익이 나기가 되게 힘들어요. 일단. 지금 뭐 과감하게 손절할까, 예? 그래서 제가 한번 말씀드리면요. 저는 이렇게 봅니다. 일단, 들어왔을 때 물량들이 많이 왔어요. 그죠? 이 물량들은 여기서 이제 많이 빠지긴 했거든요. 하지만 아직까지 물량들은 좀 쥐고 있는 물량들이 좀 있긴 해요. 그래서 이거는 지금 과감하게 딱 자르기보다는 한 번의 반등이 조금 나올 여지는 있어요.
네. 그 반등 이용해서 빠져나오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는 올라오면 4,500원 있죠? 예. 네, 4,500원 부근에 왔을 때 빠르게 정리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아시겠죠? 아이고, 예, 감사합니다. 예. 네, 힘내시고요.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예. 자, 이어서 다음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여보세요? 아, 여보세요? 네, 반갑습니다. 황민정입니다. 예. 자, 어떤 기업 때문에 전화 주셨나요? HFR, 네? 30%에, 네? 30%, 네. 37,300원. 37,800원에, 300원. 37,300원에, 예, 예. 30%요. 예. 자, 매수하고 나서 조금 떨어져 있는데, 그쵸? 예. 혹시 매수를 언제 하셨나요? 이게 한 2주 된 것 같아요. 2주? 2주? 아니면 2일? 2주 조금 2주 못 정도. 됐나? 네, 2주 정도 되셨, 그쵸. 올라갔다 지금 옆으로 좀 빠져 있는데, 예. 자, 지금 잘 들리시죠? 제 그 전화. 혹시 예. 제가 볼 때 제가 말씀을 드리면 TV 보고서 혹시 볼륨으로 듣고 얘기하시는 거 아니죠? 예, 예. 네, 전화 통화로만 하시면 돼요. 예. 네. HFR 제가 볼 때는 이제 5G 쪽에서 예. 이게 이제 5G 관련주로 지금 주가가 움직이고 있는 거잖아요. 예. 그렇죠. 제가 볼 때는 지난해 5G 관련해서 관련 종목들이 많이 올라갔어요. 예. 하지만 올해가 사실 저는 더 중요하다고 봐요. 왜냐면 지난해 같은 경우에 우리나라가 최초로 이제 5G 상용화를 시작을 했고요. 예. 네.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시작했으면 다른 나라들도 분명히 그 다음에 시작이 돼요. 그렇죠. 예. 그래서 그 파급 효과가 더 큰 시장이 바로 이제 통신 쪽이에요. 그래서 저는 지금 최근에 주가가 밀리긴 했지만 HFR 같은 경우에는 주가의 하락폭이 많진 않아요. 예. 예. 그렇죠. 그렇다고 한다면 조정은 짧게, 그리고 조정폭 자체도 짧게, 그리고 다시 한번 올라올 여지는 분명히 있다는 거예요. 네. 그리고 수급도 그대로 빠지지 않고 거래량 그대로 있거든요. 네. 그 오늘 오전에 아침에 네. 그 매수가를 넘었었어요. 네. 그러다가 지금 빠지고 있는 중이거든요. 네. 저는 일단 팔 시 때는요, 예. 수익 보고 팔려고 지금 사신 거잖아요. 그러죠. 네, 4만 원을 일단 보시고요. 예. 4만 원 위로 올라왔을 때 그때 수익에서 정리하세요. 아, 네. 5G 관련주들 올해 다시 한번 또 움직일 가능성이 있어요. 또 대장주라고 해가지고. 네. 그렇죠. 지금 보면은 삼성 SDI 아시죠? 예. 삼성 SDI. 뭐 다른 영역에서의 얘기인데, 삼성 SDI는 지금 보면 2차전지 쪽의 대장주잖아요. 예. 네. 빠진 다음에 어떻게 됐나요? 바로 또 올라오죠. 그죠? 네, HFR도 마찬가지예요. 네. 지금 뭐 조정도 많이 안 나왔고요. 네, 예. 올라오면 4만 원 위로 쪽으로 올라왔을 때만 잘 수익에서 정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시겠죠? 예. 감사합니다. 네, 응원하겠습니다. 예. 자, 이어서 다음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여보세요? 예. 수고하셨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홍정입니다. 예. 네. 자, 어떤 기업 때문에 전화 주셨나요? DB 하이텍이요. DB하이텍이요. 예. DB하이텍. 자, 매수하신 가격하고, 비중이 어떻게 되시죠? 매수 가격하고 비중이 어떻게 되시죠? DB하이텍. 자, 시청자분. 예, 예. 네, 예, 전화 연결되셨잖아요. 예, 예. 기업은 말씀하셨는데 매수하신 가격하고 비중을 말씀 안 하셨어요. 25,600원. 25,600원이요. 예. 비중은요? 비중 10%예. 비중 10%요. 예. 뭐 최근에 매수하신 것 같은데요? 예, 예. 네. 근데 조금 늦으셨네요. 매수를 하는 시기가. 혹시 이 방송을 자주 보세요? 예. 지난해 7월, 8월 달이죠? DB하이텍은 매수를, 이게 상당히 들어왔던 적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때 이제 매수를 하라고 말씀을 많이 드렸고, 그 다음에 보유하고 계신 분들 가져가라고 말씀을 많이 드렸거든요. 예, 예. 그리고 나서 다시는 이제 방송에서 얘기를 하지 말라.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왜냐면, 이게 되게 좋은 기업인데, 예, 좋은 기업인데, 방송을 타면 주가는 빠져요. 방송을 타면. 희한하게. 얼마쯤 정도 올라가겠습니까? 저는 지금은요, 많이 올라간 만큼 조정이 분명히 나와요. 시간적으로도 그렇고, 가격적으로도 분명히 좀 뺄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일단 조금 더 밀릴 여지는 있다라고 보셔야 돼요.
그런데 네, 목표 주가는 일단 3만 원까지 다시 회복은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왜냐하면 DB하이텍은 앞으로 볼 수 있는 실적의 그 캐파가 커요. 네, 크기 때문에 조정은 나오되 다시 올라올 거예요. 네, 그렇죠. 매수 시기가 제가 좀 안 좋다라고 말씀드렸던 게 그거예요. 조정을 받을 때 이제 매수하신 거잖아요. 네, 조금만 더 기다렸다 매수하시거나 아니면 좀 앞에서 매수하셨으면 좋았을 텐데. 어쨌든 좀 기다리시면 올라왔을 때 수익에서 잘 정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시겠죠? 예. 네, 힘내시고요. 고맙습니다. 수고하세요. 네, 고맙습니다. 자, 그러면 한 종목 더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전화 연결 한번 해볼게요.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반갑습니다. 황 부장입니다. 네. 네, 자, 어떤 기업 때문에 전화 주셨나요? 아, 윈팩이요. 윈팩. 아, 네, 매수하신 가격하고 비중이 어떻게 되시죠? 2240원에 아니요, 윈팩. 윈팩. 예, 윈팩. 네. 매수 가격하고 비중이 어떻게 되시죠? 인팩이 지금 화면에 인팩으로 나오는데 괜찮아요. 네, 괜찮아요. 저는 잘 들었습니다. 예, 윈팩 네. 2240원에 네. 20%. 2240원에 20%요? 네. 자, 2240원에 매수를 하신 지는 최근인 것 같은데요. 네. 네. 아, 반도체 관련주 매수했는데 좀 떨어졌네요. 네. 네. 윈팩은 반도체 이제 패키징 사업을 하고 있는데, 네. 사실 뭐 떨어진 거 지금 걱정되세요? 아, 걱정되죠. 그래요? 이 종목보다 많이 떨어진 종목 많아요. 네. 걱정하실 필요 없어요. 윈팩은 다시 네. 올라와요. 아, 그래요? 네, 다시 올라올 거고, 이 기업은 지금 잠깐 제가 화면을 잠깐 보여드리면, 네. 기업의 주가가 어떻게 되고 있나요? 올라가고 있죠. 쭉 선을 따라 올라가고 있죠. 아니, 그래프 상으로는 나쁘진 않은 것 같은데. 네. 그래프상으로 나쁘지 않죠. 기업도 네, 나쁘지 네. 않아요. 네. 네, 기업을 제가 분석해봐도 이 기업은 나쁘지 않아요. 네. 올라올 수 있는 기업이에요. 그러니까 예. 올라오면 그때 정리만 잘 하시면 되고요. 이거 다만 좀 추매해도 될까요? 추매하지 마세요. 뭐 이건 지금 매수가 차이가 얼마 안 나는데 추매까지 할 필요 없어요. 아, 예, 네. 예. 이 기업은 근데 다만 한 가지 보셔야 네. 되는 게 올라오면 이 가격 2,300원 있죠. 네. 이 가격 오면 계속 차익 물량들이 나와요. 네네. 네, 여기 다시 차익 물량들이 나온 거거든요. 네. 여기 강하게 올라서면 모르겠지만 여기 다시 한번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올라왔을 때 2,300원에서는 절반 정도 수익 실현을 해두시고 네. 나머지만 끌고 와보세요. 조금 더. 아, 그럴까요? 네, 그렇게 보시면 돼요. 아, 예. 아우, 갑자기 많이 떨어져가. 네, 아유 걱정하지 마세요. 네, 지켜보시면 고맙습니다. 올라올 겁니다. 네. 힘내시고요. 응원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자 전화 상담 여기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고요. 이어서 굿바이 코너 가겠습니다.